거울 앞에 섰을 때 예전엔 허리 쪽이 나름대로 탄탄했는데 언제부턴가 뱃살이 부풀어 오르고 옷 맵시도 달라졌다는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뱃살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대사의 흐름이 느려지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장 기능이나 수면의 질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뱃살을 건강하게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운동이나 무리한 단식이 아니라 60대 이후 여성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요. 먼저, 뱃살은 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많이 먹어서 혹은 운동을 안 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몸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을 전후로 하여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 구조와 지방의 분포 방식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지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지방이 몸에 어디에 어떻게 쌓일지까지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감소하면 지방은 더 이상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말초 부위보다 몸의 중심, 즉 복부 안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장 지방 형태죠. 이 내장 지방은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몸속 장기 사이에 스며들어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 조절, 혈압, 콜레스테롤 등 여러 건강 요소를 방해하는 매우 위험한 지방입니다. 즉, 단순한 뱃살이 아니라 질병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복부 비만인 거죠. 여기에 더해 기초대사량, 즉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에너지량은 40대 이후부터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문제는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대사량은 줄어들다 보니 먹는 것 대부분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감소하면 몸은 더 이상 태우는 구조가 아닌 쌓아두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근육은 에너지 소비의 중심 기관인데 이 근육이 줄면 몸은 더 적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결국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기초 설계 자체가 달라지는 일종의 체질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대부분 복부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팔이나 다리는 그대로인데 배 쪽만 볼록해지고 앉았을 때 배가 접히고 허리에 압박이 느껴지고 원래 입던 옷이 당기고 조여오는 걸로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죠. 결국 뱃살을 줄이기 위해선 단순히 운동을 하거나 덜 먹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의 호르몬과 대사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으로 조정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젊었을 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시기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식습관과 생활 리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몸은 아주 조금만 바꿔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요. 그래서 뱃살을 줄이기 위해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으로 몸을 조정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번째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지방이 축적되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혈당의 출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오릅니다. 문제는 그 속도와 폭이 너무 클 때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몸은 이를 급하게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자주 많이 분비되면 몸은 지금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저장해야겠다고 판단하고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지방은 복부 내장 지방 형태로 쌓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흰쌀밥, 흰빵, 떡, 국수, 과자,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커피 믹스 등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몸이 위기 상태처럼 에너지를 붙잡는 체질로 바뀌게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식사는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아 식후 금세 허기지고 간식이 당기고 또 먹게 됩니다. 결국 반복적인 과잉 섭취로 이어지면서 뱃살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은 오래 유지되는 식사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식재료로는 귀리, 보리, 현미, 두부, 콩류, 달걀, 견과류가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류, 해조류, 채소류를 함께 곁들이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위장도 편안해집니다. 특히 단백질과 섬유질을 아침에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은 하루 전체 식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녁 식사 시간과 구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칼로리를 저녁에 섭취하는데 이건 체지방 축적에 있어 가장 불리한 방식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가능하다면 오후 67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취침 직전에는 가능한 한 음식 섭취를 피하셔야 야간 동안 지방 분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뱃살을 줄이는 식사의 핵심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소화되고 오래 배부른 식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 흰쌀을 보리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와 운동은 신경 쓰시지만 잠을 잘 자는 것이 뱃살 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대사를 정리하는 호르몬들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렙틴이라는 포만 호르몬은 줄어들고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은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이 밥을 먹어도 더 배가 고프고 달달한 음식이나 탄수화물에 더 손이 가게 되며 하루 종일 무언가를 더 먹고 싶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똑같이 먹었을 때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노폐물을 정리하며 호르몬을 재조율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복부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단순히 몇 시간 자느냐보다 언제 자고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불을 어둡게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주세요. 잠을 잘 자는 것, 그건 몸에게 이제 회복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호르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자동으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외부의 위협에 대비해 몸속 에너지를 저장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될 경우 몸은 언제 또 스트레스가 올지 모르니 에너지를 모아두자는 반응을 하며 특히 복부 지방을 더 빠르게 축적하는 쪽으로 대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분들일수록 같은 식사를 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배가 더 잘 나오고 식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가라앉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걸 보상하려고 단 음식,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에 손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혈당, 염증, 지방 축적이라는 악순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잘 풀어내는 기술을 하나씩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하기,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반신욕하기,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하기,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면서 햇볕 받기, 이런 것들이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며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몸이 지방을 덜 저장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합니다. 이건 의지나 정신력이 아닌 뇌와 몸의 생리적인 작용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가볍게 반응한다는 것, 뱃살 관리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 회복입니다. 우리가 뱃살을 줄이고 싶다면 단순히 지방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지방이 쌓이기 쉬운 몸속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와 배변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역 시스템, 호르몬 분비, 감정 조절, 지방 대사에까지 관여하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화가 더디고 가스가 잘 차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며 전신 염증이 올라가고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게 되는 구조로 몸이 반응합니다. 특히 장 속 유익균이 부족하거나 유해균이 많아지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뱃살과 직결됩니다.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 것,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것, 수분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물, 미역, 다시마, 귀리, 보리, 고구마 같은 식이섬유 식품,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 좋고 하루에 물 68잔 정도를 일정하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배에 가스가 덜 차고 배변이 부드러워지고 배의 팽창감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장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게 체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뱃살이 자꾸 나오고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다면 먼저 장부터 돌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육을 자극하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뱃살 관리에 중요한 건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격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가볍게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수록 근육이 깨어나고 대사가 활발해지며 특히 뱃살을 포함한 복부 지방이 연소되기 쉬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에너지 소비는 줄고 림프 순환도 느려지며 지방은 쉽게 쌓이고 잘 빠지지 않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뱃살을 줄이고 싶다면 다이어트 운동보다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큰 습관은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 제자리 걷기, 양치하면서 종아리 들기, 주방에서 대기할 땐 벽에 손 짚고 무릎 들어 올리기, 식사 후 바로 누우시기보다 1015분 천천히 걷기. 이런 동작들이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는데도 몸 전체의 대사를 깨우고 복부에 집중된 지방을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런 반복된 소소한 움직임은 근육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살을 빼는 운동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뱃살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뱃살을 빼는 건 단순히 날씬해지는 게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까지 함께 줄이는 습관이고 무엇보다 내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까지 맑아지는 변화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걷는 것. 하나하나는 작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우리가 한동안 놓고 살았던 내 몸의 균형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운동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한 가지 가장 쉬운 것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식사, 오늘 잠, 오늘 호흡, 오늘 걷기부터요. 건강은 내 몸 안에서 아주 조용히 반응하고 있으니까요.